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상위권 팀들의 경기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1위 리버풀, 2위 아스날, 3위 아스톤빌라의 경기들이 치러졌는데 황희찬 미안. 먼저 아스날과 아스톤빌라가 각각 브라이튼과 브렌트포드를 상대했는데 손흥민 팬이라면 당연히 원하는 것은 브렌트포드, 브라이튼이 좋은 결과를 내주는 것을 응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홈에서 먼저 선제골을 넣으면서 후반 중반까지 앞서 나가게 되었고, 브라이튼은 아스날의 주도 속에 무실점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결과는 아스톤빌라도 승, 아스날도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브렌트포드가 1대0으로 잘 나가고 있다가 태클로 상대 정강이를 가격하면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한 후에 아스톤빌라는 2득점을 하면서 원정에서 역전승을 거둬버렸습니다. 아스날은 후반에 2골을 넣으면서 기어이 리그 1위로 올라서 버렸습니다. 예상 못한 결과는 아니지만 이 팀들이 무승부라도 거뒀다면 토트넘의 17라운드 승점 3점 추가가 더 힘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쉬웠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상위권 팀 리버풀만 남았는데 이 경기는 맨유 같지 않은 맨유와의 경기라서 더 쉬운 예측이다 보니까 토트넘은 1위와의 승점 차가 7점 정도로 유지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열린 노스웨스트 더비 빅매치 리버풀 대 맨유의 경기가 리버풀 홈에서 열렸는데 이건 맨유가 지옥을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맨유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오나나 골키퍼, 달롯, 에반스, 바란, 루크쇼, 미드필더에 처음 들어보는 마이누와 암라바트, 안토니, 맥토미니, 가르나초 그리고 호일룬이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B클럽 맨유가 이 중요한 경기에서 18살 신인 선수 마이누를 투입했고 왼쪽 공격에 19살 가르나초, 최전방 공격수에 20살 호일룬입니다. 호일룬은 1,400억을 들여서 데려왔는데 리그에서 현재 골이 없는 상태죠. 맨유는 부상자 속출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마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게 되면서 골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라인업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리버풀은 이 경기에 맞춰서 경기장 공사도 마무리되면서 좌석수를 더 늘리면서 57,000명의 관중들이 들어차게 되었고, 주중 유로파리그에서 주전들이 대부분 쉬면서 일주일 쉰 베스트 라인업으로 맨유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알리슨 골키퍼, 아놀드, 코나테, 반다이크, 치미카스, 소보슬라이, 엔도, 그라벤베르흐, 살라, 누네즈, 디아즈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베스트 라인업이라고 하기엔 살짝 이상한 건 있죠. 미드필더가 일본 선수 엔도와 처음 들어본 그라벤베르라는 선수가 출전하면서 리버풀이 강력한 미드필더 라인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리버풀에게 이게 최선이라면 현재 우승 경쟁에 있지만 분명 불안한 부분 중 하나죠. 리버풀은 압도적인 경기력과 성적으로 1위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맨유의 전력이 중하위권 레벨이라 해도 최근 풀럼이 리버풀 홈에서 3대4로 극적 패배했던 접전이 일어나길 바랬습니다. 경기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맨유가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리버풀을 상대로 34개의 슈팅을 허용하고도 무실점을 기록해버리면서 맨유가 절반의 성공을 거둬버렸고 리버풀은 굴욕을 당해버렸습니다. 리버풀은 34개의 슈팅이라고 해도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은 많이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리버풀은 아스날이 먼저 경기하고 승리하면서 2위로 내려앉아서 그런지 이 경기를 무조건 승리하려고 선수들의 의욕이 오버하는 듯 보였고 좀 들떠 보였습니다. 1년 전에 이 더비에서 리버풀은 7골을 넣어버리면서 맨유를 초토화시켰었죠. 전반 시작부터 프리킥으로 기회를 얻었지만 골과 거리가 멀었고 공격은 주도하지만 골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전반 27분 코너킥에서 반다이크에게 정확히 배달되면서 헤딩 슛을 했는데 하필 강력한 헤딩 슈팅이 오나나의 정면으로 가면서 오나나가 깜짝 놀란 상태로 슈퍼 세이브를 해버렸습니다. 반다이크는 허탈한 나머지 동료에게 오나나 표정을 설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전반을 70% 정도의 점유율로 압도를 하고 전반 슈팅 15개를 했는데 반다이크 헤딩과 살라의 중거리 슛, 유효슈팅이 전부였습니다. 그에 반해 맨유는 슈팅 제로 같은 2개가 또 전부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의외였죠. 전반을 0대0으로 버티다니요. 후반은 시작하자마자 작전을 바꿔서 아놀드가 침투하면서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었지만 역시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맨유는 미드필더부터 공격까지는 중하위권 레벨이지만 수비 라인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에반스나 맥과이어나 그렇게 보면
달롯, 에반스, 바란, 루크쇼는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바란은 부상 복귀 후 자신의 가치를 다시 증명해주는 대활약이었습니다. 후반 55분에 오히려 메뉴의 역습 한 방에 신일 선수가 기가 막힌 패스까지 선보이면서 가르나초에게 찬스가 왔는데 마지막 슈팅 때 아놀드의 발에 걸리면서 슈팅이 힘이 없게 되고 결국 아쉬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팀의 가장 치열한 5분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후반 65분 리버풀의 파상 공세가 통하지 않고 있다가 살라가 뒤에서 뛰어들어오는 아놀드에게 횡패스를 했는데 아놀드의 회심에 다이렉트 중거리 슛이 살짝 휘어 들어가면서 골대를 살짝 빗나가 버렸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보니까 맞는 순간엔 골이었는데 제대로 슬라이더가 들어간 듯한 변화슛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메뉴가 역습을 했는데 군더더기 없는 패스 플레이로 골문 앞에서 호일룬에게 기회가 왔는데 그 회심의 반박자 빠른 슈팅이 하필 알리송 정면으로 차는 바람에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 선수 왜 아직까지 골이 없는지 알겠더만요. 이후에도 서로 공방이 있었지만 결정력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5분 뒤에는 정말 이 경기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코미디가 연출되는데 분명히 맨유는 큰 위기에 있었습니다. 언제든 실점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분위기였죠. 살라가 맨유의 수비를 흔들면서 박스 안에서 누네스가 찬스를 얻었는데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흘려진 볼을 디아즈가 벽이 있는 상태로 슈팅을 했고 이걸 맨유 수비수들이 겨우 막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나나가 같은 팀 동료인 맨유 선수 2명을 한 번에 태클로 쓰러뜨리는 1타 2피를 보여줘 버린 겁니다. 아니 부상이 아니어서 방정이지 오나나가 대형 사고를 칠 뻔했습니다. 리버풀은 다급해졌습니다. 맨유가 일방적으로 내려버리니까 뚫지를 못해버렸고 오히려 한 방씩 역습에 고전하면서 체력도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맨유의 또 한 번의 위기는 루크쇼의 핸드볼 여부였는데 다행히 VAR을 통해서 핸드볼이 아닌 걸로 결론이 났고 리버풀은 끝까지 득점을 성공하지 못하면서 후반전에 19개 슈팅을 하고도 유효슈팅은 3개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결국 경기는 양팀 무득점으로 무승부, 맨유가 절반의 성공을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리버풀은 패배와 다름없는 경기가 되었죠. 맨유 땡큐. 클롭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서 압박과 강도가 매우 좋았다고 하면서도 득점을 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인터뷰 중에도 웃어 보이긴 했는데 리버풀 팬들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빅시스가 한 상대 전적에서 리버풀 3무 1패로 3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첼시마저 1승은 있어. 난 누네즈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는 항상 흐름을 말아먹는 것 같아. 창피한 경기력을 보여준 명단 소보, 살라, 누네즈, 엔도, 아놀드. 우리는 우리를 탓해야 해. 이번 경기는 나에게 너무 큰 패배같이 느껴져. 오늘 공격 지역에서 우리의 결정은 끔찍했어. 이게 부디 우리의 타이틀 경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리버풀 예상골이 2.35개, 실제 골이 0. 예상을 너무 빗나간 거 아니야? 리버풀이 득점 없이 34개 슈팅을 했는데 이게 프리미어리그 경기 중에 득점 없이 기록한 최다 슈팅 기록 2위래. 난 이제 웃음밖에 안 나와. 우리가 2위를 어떻게 한 거지? 그런 기록이면 분노할 만하네요. 테나 감독은 역시나 결과에 만족한 듯 보였습니다. 수비진을 칭찬하면서도 나머지 선수들도 잘해줬다면서 공격 기회를 가진 것도 만족했습니다. 테나 감독은 뉴캐슬전 0대1 패배를 부끄럽지 않은 듯 리버풀과의 경기가 흡사했다고 비교했는데 테나가 현재 맨유의 상황을 인지하고 유연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올 시즌 21경기가 남았거든요. 이렇게 상위권 팀들의 경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수록 토트넘에게도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다음 18라운드에서는 리버풀 대 아스날의 빅매치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로 인해서 무조건 토트넘에겐 도움이 되는 거죠. 당연히 토트넘이 승리한다는 전제지만요. 하위권 킬러 에버튼, 토트넘 홈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지 기다려보죠. 여러분 한 주도 화이팅 하세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